이준석 대표, 지금 이제 대표니까 이준석 대표가 지금까지 뭐 많이 알려진 바로 본인이 뭐 대화를 하거나 전화 통화를 하거나 뭐 이런 걸 다 기록해 둔다는 거 아닙니까? 구글 드라이브로 자기는 다 자동으로 저장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것도 지금 알려져 있고, 그렇다면 압수수색을 통해서 그걸 확보한다면 대신 여기서 이제 뭐 휴대전화가 압수수색 됐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저 비밀번호 협조를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게 열린다면 이거 진짜 무슨 도깨비 방망이 같이 툭 치면 와락 쏟아져 나오는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김건희 여사의 이제 국정농단의 일단이잖아요. 그 예. 공천 개입이라는 거는. 그리고 지금 그 이준석 대표가 관련돼 있는 건 2022년 공천 개입. 지방선거와 그 당시 재보궐선거에 대한 공천 개입. 그러니까 이 부분은 굉장히 일부죠. 그러니까 그 뭐 어떤 통화 내용이나 이게 나온다고 해도 그러니까 나올 가능성이 있고 그게 나온다면 그게 다가 아니고 그 외에도 선거는 여러 번 그렇죠. 있었으니까. 그 외에도 그리고 또 공천만 있는 게 아니라 인사 문제도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 예. 공직에 대한 인사 개입 부분도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 약간 고구마 줄거리 그 뿌리 찾듯이 예. 그냥 쑥 뽑는 거에 일단 그러니까 이거 일단은 하나 이게 나오고 그 다음에 그거와 연장돼서 여러 가지들이 또 이렇게 파생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예. 그 이준석 대표가 이제 그 지방선거 관련해서 사실 몇 번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약간 일관된 전략이 그러니까 나는 상관이 없다. 나는 김건희 여사의 그런 공천 개입 이런 거는 상관이 없다. 나는 이미 그때 탄압당하던 사람인데 쫓겨났는데 왜 나한테 이러냐. 이제 그거를 주장을 하면서 이제 다른 공천 개입을 계속 얘기를 한 게 이제 그 포항시장? 포항시장하고 예. 평택시장 이런 얘기들을 흘려왔거든요. 사실상. 지방선거의 뭐 일부 언론에. 면면들을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자기가 개입된 걸로 된 의혹 부분에 쏙 빠지고 대신 이제 김여사는 그런 소문이 돌아서 뭐 예를 들어 뭐 창원시장 후보가 지금 현역이 유력한데 왜 이 사람을 제끼고 다른 사람이 지금 그 동네에서 막 유력하다고 돈다. 근데 김여사가 민다더라. 난 그걸 확인하려고 김여사랑 통화한 거다. 약간 이제 이런 식으로 여기 계속 이제 포항시장 예, 케이스예요. 포항시장, 딱. 예. 예. 그리고 이제 평택시장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숨진 채 발견된 그 최호 네. 전 시의원, 경기 도의원, 도의원, 예, 도의원, 예, 그분이 이제 평택시장 후보로 사실 단수 공천이 단수공천 됐다가, 받았었죠. 예. 하여튼 이제 이 대표의 전략이 나는 일단 아닌데 다른 게 있어 이러면서 계속 다른 평택시장 얘기, 뭐 포항시장 기자들 얘기, 불러가지고 그런 얘기 예, 많이 그런 했어요. 얘기를 예, 네. 그렇게 하면서 덮어가려는 사실 전략을 계속 구사를 해왔어요. 그러니까 최종 부국장 말씀대로라면 이런 게 가능하려면 이 전략을 이준석 대표가 쓰려면 모든 내용을 다 알고 있어야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뭐는 넣고 뭐는 빼고 내가 이만큼 좀 개입돼 있는 건 빼고 내가 상대적으로 덜 묻은 내용들은 빨리빨리 이제 유통시켜가지고 그러니까. 마치 거기 문제가 있는 그렇죠. 것처럼. 그러니까 이슈를 계속 이제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계속 이제 몰고 나가는 전략을 사실상 구사를 해왔는데 예. 그런 이제 통화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드러나면 거기서 어느 정도 좀 가닥이 잡힐 수 있겠죠. 저는 이제 내용들이. 이준석 대표 자승자박인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7불사 회동만 하더라도 그렇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나는 상관이 없는데 사실은 김건희와 윤석열이 이런 식으로 전횡을 예. 저질렀어. 이제 이걸 고발하고 싶었던 일단이 있고 예. 근데 본인들은 연관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제가 명태균 씨를 작년 10월에 인터뷰했을 때 굉장히 재밌는 얘기를 하는데요. 누구죠? 김종인 위원장, 네. 김종인 위원장, 김건희 씨, 당시에 뭐 김건희 여사 이렇게 했었죠. 근데 김건희 씨, 그 다음에 본인, 이준석, 이건 원팀이라는 거예요. 원팀. 이게 명태균 씨의 발언이었다.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일을 함께 했었다. 그 명태균 씨가 김건희 씨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식구다. 그랬죠. 라는 표현을 그런 써요. 표현을 썼습니다. 예, 예. 식구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그 식구 중에는 뭐 유경호, 경호. 그다음에 정지원 뭐 행정관들. 이런 예, 그 비서들을 언급을 하죠. 그러니까 당시에 식구처럼 했고 큰 그림은 어쨌든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개헌을 해가지고 2년 정도만 하고 물러나면 그 다음에 젊은 보수 이준석을 데려다가 대통령을 시켜서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 보려고 했던 꿈 이런 거는 가지고 있었고 당시에 상당히 그런 것을 그 내밀하게 소통하던 사람이 이준석과 명태균이었다라는 것은 이미 다 확인이 된 것이고 관련해서 나는 상관없다고 하지만 지금 또 정치권에서 뜨겁게 쟁점이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강남구청장 공천과 관련된 의혹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분도 이제 단수 공천을 했는데 당시에 많은 강남구청은 그냥 꽂으면 당선되는 그 국민의힘 후보들에게는 굉장히 꼴지역구라고 할 수 있는데 예. 그 조사상 꼴찌한 사람이 공천이 됐어요. 그래서 당시 결과적으로는. 예.
당시에 이거 뭔가 좀 야료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전문 용어. 대통령실 출입하시는 분이에요.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 안 되는데 좀 더 경건한 언어를 예.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 그 당시에 그런 것까지도 다 종합을 하면 이게 상당히 쉬운 수사는 아니다. 굉장히 무거운 수사가 될 수 있겠다. 그 생각해 보면요, 이준석 의원은 스스로가 해놓은 말들이 지금 자승자박이라는 표현 써주셨는데 하나하나 다 걸릴 거예요. 그 양두구육이라는 말 우리 이제는 다 알잖아요. 누가 한 말입니까? 윤핵관이라는 말 누가 만들었어요? 네. 그거 명태균 씨가 자기가 만든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저작권에 두 분이서 저작권. 네, 두 분이서 그거는 이준석 아니고 내가 원조 만들어서 논란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단어들과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알게 된 데는 이준석 대표가 지대한 공이 있습니다. 명태균이라는 이름을 말씀하신 것처럼 지면에 끌어올린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때마다 본인의 유불리에 따라서 해놓은 말들이 있는데 이것을 다시 거꾸로 뒤집어 엎어보면 지금 2022년 6월에 있었던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대선 경선 당시로 가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홍준표 전 시장이 신천지 얘기하고 있고 대선 경선 자체도 뭐가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때도 당대표였어요. 그 당대표였던 시절을 그냥 허투루 보내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본인이 스스로 얘기하고 다녔잖아요. 그 개고기 내가 팔고 다녔다고. 그 얘기 이런 것들 하나하나 따져볼 게 굉장히 많을 텐데 이준석 대표 관련해서 우리 정구승 변호사가 뭐 서울청에서 지금 수사하고 있는 내용이 있다라는 내용을 제가 또 아까도 얘기하셨더라고요. 그 매부쇼 들어가기 직전까지 서울청에서 계속 전화가 왔었는데 저는 사실은 오늘 압색했던 내용이랑 같은 건인데 아직 그 특검에서 서울청에서 안 받아가서 좀 중첩되나 이랬는데 확인해 보니까 이거는 또 여론조사비 대납 관련 사건이 별도로 서울청에서 진행 중인 거였더라고요. 여론조사비 대납 이것도 예. 사실은 되게 중요한 문제죠. 예,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는 지금 서울청에서 진행 중이고 이제 이 여론조사비 대납은 본인 선거에 대한 여론조사비죠. 예, 그 사실은 이준석 그 이제 대표가 그 나가서 이제 국회의원을 해볼까 했을 때 그 지역을 여러 군데를 많이 탐색을 했습니다. 예. 대구도 한번 찔러보고 원래 본인이 있던 그 노원도 보고 예. 그다음에 나중에 찾아갖고 간 게 그쪽인데 그런 여론조사를 공짜로 돌릴 수 있었던 그 어떻게 보면 자산이 명태균 씨였던 거고 예. 거기에 대한 비용을 누군가 대납을 해줬다라는 의혹이 있어서 지금 이제 서울청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거고 조만간 또 강혜경 씨와 김태열 소장님을 모시고 저희가 가야 되는데 이제 경찰 조사만 검찰 조사 합쳐서 거의 20번이 넘다 보니까 예. 이거를 좀 특검으로 좀 몰아달라라는 아하. 조율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특검 입장에서는 약간 여력이 안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저번에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특검 도입되기 전에 명태균 수사팀이 11명 플러스 알파였어요. 검사만. 예. 수사관까지 하면 거의 40명이 넘었었는데 지금 제가 특검팀에 알아본 바로는 그 원래 명태균 수사팀에서 온 분이 3분. 이고 그 중에서 근데 지금 팀이 40명이 8명씩 나눠갖고 5명씩 8팀으로 나눠져서 2개 혐의씩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6개 혐의라고 지금 예. 알려져 있는 것에서 근데 심지어 혐의는 계속 추가되고 그렇습니다. 있고 예. 그 5명의 팀이 이제 2개씩 혐의를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명태균일 텐데 그렇게 되면은 그냥 산술적으로 봤을 때 2.5명이 하고 있다고 봐요. 그러네요. 근데 이번에 홍준표 건도 사실은 이첩을 받긴 했어요. 근데 제가 내부자를 통해서 들은 바로는 아직 그 저희가 그때 문건희 대표가 들고 갔던 그 포렌식 자료를 열어보지조차 못했다. 왜냐면 그게 사태란가 그래요. 그러니까요. 그 뭐 상대적으로 그때 열어볼 때도 뭐 변호사 사무실, 강혜경 씨 그리고 각각 언론사들 다 달라붙어가지고 봐도 얼마 동안 기간이 걸렸던 건데. 저희 문건희 변호사가 2달 동안 예. 자기 문 사무실 저희 심지어 그 락을 걸어놨어요. 혹시 누가 훔쳐갈까봐. 어허. 그리고 2달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그것만 봐갖고 저희가 정리를 했는데 네네. 그 정리한 걸 보는데도 한 2주일 걸리겠더라고요. 그래요. 네. 누가 대납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혐의이기 때문에 그 예. 고령군수 당시 후보를 나갔던 분께서 아마 대납하지 않았나라는 혐의를 받고 있는 것 그렇죠. 같습니다. 그 얘기는 계속 나왔죠. 예. 뭐 그 나가고 싶어 했던 사람이 대신 비용을 대줬을 수도 있다. 네. 예, 이런 의혹들이 있는 것이고 구체적인 내용들은 더 봐야 되겠죠. 예, 봐야 지금 되겠죠. 단정지을 수 없는 상황, 혐의 수준이고. 환경이니까요. 네. 그런 혐의가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서울청이 지금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라는 내용까지 저희가 확인을 했고, 자 현역 의원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민주당 뭐 김용민 의원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특검이 관련해서 체포 동의안을 국회로 보내면 신속히 동의하겠다. 그랬더니 이제 당대표 후보로 나와 있는 박찬대 의원도 뜻을 함께한다. 뭐 이런 식의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혐의가 입증이 되거나 특검에서 뭐 지금
피의자 적시했던 부분이 더 발전해서 수사가 더 진행이 된다면 체포동의안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그때 해외 돌아오면서 인터뷰했던 게 저는 인상이 깊었는데 예. 그때 자기가 통화를 다 녹음해 놓은 거를 천천히 다시 들어봤다라는 발언을 했어요. 예. 만약 그 통화가 없어졌다면 그때 이후에 지워진 거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그건 증거 인멸이 되는 겁니다. 존재하고 있다라는 건 스스로가 얘기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자기가 윤 대통령이랑 했던 통화가 있었고 거기 내용 중에서 재밌는 얘기가 많았다라는 식으로 말을 했는데 이번에 압수수색을 통해서 들여다봤는데 클라우드나 핸드폰에 그런 내용이 없다면 증거인멸이고 그렇다면 당연하게도 형사소송법상 체포요나 이제 구속의 요건에 해당하겠죠. 그러면은 아마 올라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민주당만 사실은 결의를 해도 체포 동의는 충분히 가능한 의석수기 때문에 아니요, 200석이 넘어야 되기 때문에 민주당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송원석 비대위원장 얘기로는 뭐 정도를 지켰으면 좋겠다 특검이 이런 입장을 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개혁신당은 오히려 관심 꺼달라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개혁신당과 국민의힘 사이에도 간극이 있는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마저도 예를 들어서 이준석 체포동의안에 어떤 입장을 낸다면 200석은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체포동의안은 200개가 필요하지 않을 걸로 알고 있고 제가 알기는 150. 150. 과반으로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준석이라는 그 개혁신당의 대표지만 현역 의원이 그 혐의가 입증이 되고 체포동의안이 만약에 국회에서 가결된다면 현역 의원으로 체포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본인이 예전에 이재명 대통령 그 체포동의안 문제에 대해서 그때도 했던 말이 있죠. 국회의원들의 불체포 특권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을 뭐 감안하면 뭐 정확히 수사에 응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준석 대표 관련된 이야기는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만 오늘 압수수색인 거잖아요. 향후 수사 내용 특검에서도 수사를 할 가능성이 충분하고 피의자로 적시가 돼 있다니까. 그리고 아까 우리 정우승 변호사 얘기했던 서울청에서 진행되고 있는 내용 이런 것들 나오는 대로 차근차근 따라가면서 저희가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 좀 짚어보도록 하죠. 그 신천지 개입설 이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페이스북에 26일 날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대선 경선 과정에서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본인이 10.27%포인트 앞서고 있었는데 당원 투표에서 참패했다라는 게 본인의 뭐 사실은 오래된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당시에 윤석열 캠프 총괄 본부장이었던 권성동 의원을 직격하면서 당시에 이제 압승한다라고 큰 소리친 배경이 여기 있었던 것 아니냐. 신천지 통일교회 수십몇 명 책임당원 가입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 다 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여기 뭐 이런 말 듣고 이제 권성동 의원이 가만히 있을 사람은 또 아니기 때문에 본인 부족으로 패배했던 부분을 인정 못하는 분열적인 망상이다. 허위 사실이다. 이렇게 또 입장을 낸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홍 전 시장이 썼던 말 중에 굉장히 인상적인 말이 이거예요. 그 이만희 신천지 교주를 22년 8월에 만났었는데 그때 당시 이만희가 경선 당시 신도 10만 명을 책임당원으로 가입시켰다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지금도 있는 사람들이 있다. 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건 뭐 홍준표 전 시장 주장대로 이게 사실이라면 이건 엄청난 뉴스가 되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이게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니고 그렇죠. 사회자 의혹들은 있었던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경선 때부터 사실 굉장히 여러 번 제기가 됐던 문제고 특히 이제 홍 전 시장 같은 경우는 되게 억울한 거예요. 본인이 일반 여론조사에서는 이겼는데 당원 조사에서 져서 이제 후보가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압승하고 있었는데 참패했다 이렇게 썼거든요. 사실 그때 이제 홍 후보는 명태균한테도 당했어요. 네, 당시에는 명태균 씨가 홍 전 시장을 돕지 않고 윤 대통령을 도왔기 때문에 그때는 명태균한테도 그 비공표 여론조사에서 한 번 당하고 신천지한테도 당하고 그렇죠. 여러 가지 당했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본인이 약간 어떤 그런 조직적인 움직임 때문에 이 대선 후보가 못 됐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국민의힘이 이렇게 망조가 들었다라는 걸 계속 그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일단 이제 본인 개인적인 울분이 있다라는 건 일단 전제로 하고, 근데 다만 이게 너무 구체적인 얘기들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만희 총회장을 만나서 이런 얘기를 들었다라는 걸 이제 실명을 박아가지고 썼고, 그리고 그 이만희 당회장이라고 하던데, 하여튼 그 분이 얘기를 총회장.
근데 그 이만희 총회장의 얘기는 왜 가입을 시켰냐. 그게 그 윤석열 당시 검찰이 그 신천지에 대한 그 코로나 때 그 압수수색을 2번을 그 무마해줬다. 예. 경찰이 신청한 거를 영장을 반려했다. 그 고마워가지고 했다 이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도 그래서 코로나 때도 사실 그거 논란이 많이 됐었어요. 그렇습니다. 예, 당시에 이제 확진자 막 퍼지고 그 코로나가 막 확산되는 시기에 저는 이거를, 아직 까먹지도 않아요. 31번 확진자가 있었어요. 이분이 대구 신천지 신도였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신천지가 전면에 드러났던 것이고 네. 그 이후에 이 신천지의 포교 활동의 형태라던가 뭐 예배를 드리는 행태라던가 이런 그렇죠. 것들이 계속 알려지기 시작했었고 각 지역별로 문제가 됐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수사의 영역으로 가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당시 이 신천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중앙지검장이었던 윤석열이 그때 무마해줬다. 여기에 대한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신천지 처분에 대한 네. 교인들이 여기에 이제 입당을 해주는 것으로 그러니까 이만희 뭐라고요? 당 회장? 총회장. 이 사람이 홍준표 당시 후보였을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22년 8월이면 그 모든 게 끝난 이후일 테니까 얘기를 그렇게 해줬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홍준표 시장이 신천지와 관련해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면 안 되죠, 사실은. 하면 안 되는 예. 이유가 대구시장 하면서 신천지와 관련된 행사를 10만이 모이는 행사를 연거푸 2번을 합니다. 22년에 한 번, 23년에 한 번. 대구의 월드컵 경기장에서 했어요. 뭐 무슨 스타디움인지. 그 인원이 갈 수 있는데 거기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대구에 10만이 모여서 당시에 대구시 의회에서조차도 이거는 시가 이렇게 물론 이제 그 대구에 뭐 조례를 봤더니 뭐 이렇게 모이는 행사를 못하게 하는 것은 방법이 없다라고 하면서 대구시가 허락을 했는데 관련해서 의회 차원에서도 코로나 이후에 아직 후폭풍이 남아 있는데 이 행사를 하는 것이 옳으냐. 그리고 12구 이태원 참사가 나고 나서기 때문에 그 이태원 참사 상처가 아직 아물지도 않았는데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행사를 했을 때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때 대하여 우려와 걱정이 있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밀어붙인 사람이 홍준표 시장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와서 나는 피해자야. 저쪽으로 나는, 공격해야 되니까. 그렇죠. 예. 나는 윤석열과 뭐 신천지 또는 통일교로부터 당했어라고 주장하는데 이 또한 그 온당한 처사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어찌됐건 그 정황이 나오니까 홍준표 전 시장은 이때구나 싶어서 지금 이걸 쓴 것 그렇죠.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때 그러니까 그 영장을 반려했을 때 그때 추미애 당시 장관하고 이제 그때 총장일 때, 그때 부딪힐 때죠. 부딪힐 때였잖아요. 그래서 그 영장을 반려한 거 가지고 추미애 장관하고 굉장히 좀 트러블이 있었고, 그 다음에 윤 전 대통령 스스로가 그 대선 때 관훈 토론에서 내가 그거 반려했다. 그거를 그 얘기를 했죠. 되게 자랑했죠. 자랑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막 이 법무부 장관이 그때 공개 지시를 했는데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 이거 방역에도 도움 안 되고 뭐 아무 문제 아주 어이없는 짓이었다. 약간 이런 표현을 쓰면서 본인이 그 영장 반려했다는 거 굉장히 자랑스럽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근데 그 정황 자체는 사실 지금 홍 전 시장이 말한 거랑 이렇게 맞아떨어지기는 해요. 근데 이제 다만 정말 당원을 실제로 그렇게 가입을 시켰는지 그렇게 지령을 받아서 어떤 그 후보가 당선되는데 뭐 영향력이 미쳐졌는지 약간 그런 부분들을 실제로 알아내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근데 같아요.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대단히 복합적인 종교정당 비슷하게 돼버렸어요. 뭐 통일교도 지금 통일교에 10,000명을 신천지에 넣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보수기독교도 신천지에 자유통일 그렇죠. 거기에다가 자유통일당. 거기 그렇죠. 그 누죠 뭡니까? 전광훈. 전광훈의 그 다음에 또 신천지, 있잖아요. 통일교. 김장환 목사의 극동. 예, 극동방송 침례교 교단. 뭐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정체성이? 종교 대통합 종교 종교 대통합이에요? 대통합. 종교 화합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근데 사실 국민의힘 주변에서 신천지나 뭐 통일교 얘기는 늘 있었어요. 전당대회 할 때마다 신천지가 많아가지고 뭐 블라블라 이런 얘기들을 많은 그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하긴 했었는데 물론 오늘 보니까 뭐가 문제냐 이렇게 제기하는 적반하장격으로 나오는 그분들도 다 종교인이지만 정당 활동할 수 있는 것이고 당원 가입해서 활동하는 게 뭐가 문제냐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는데 특정 교단에 경도돼 있는 분들이 대거 들어와서 어떤 지지 세력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공당으로서의 자기 기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렇게 하긴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또 예. 법적으로 어떤 거에서 좀 어떤 위반 이게 혐의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예.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면은 업무 방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정당의 업무를 방해했다. 예, 정당의 예. 업무를 방해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로 밝혀내려면 정말로 그러니까 그 어렵죠. 사람들이 지시를 받았는지 여부를 밝혀내야 되는데 그 교인들이 과연 제가 뭐 교주님의 지시를 받아서 가입을 해서 이러한 목적으로 했습니다라고 자백할 리 만무하기 때문에 물론 뭐 내부 보고서나 내부 지침 같은 게 나오면 모르겠지만 사실 수사를 해서 밝혀내긴 쉽지 않은 영역이다. 그렇게 저는 근데 그렇기 때문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더 이렇게 나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명태균 건도 그랬어요. 막 마치 자기랑은 관련 없는 것처럼 막 얘기하지만 저희 그 강익 변호인단 입장에서는 오세훈 시장이 막 수사 받을 때 저희는 되게 의아했거든요. 왜냐하면 오세훈 시장의 2배 이상으로 개입된 사람이 홍준표 전 대구시장인데 예. 왜 이분은 가만 놔두고 하와이 가서 되게 행복하게 지내시는데 왜 이분만 이런가라고 생각할 정도. 근데 그 때까지만 하더라도 마치 명태균과 자기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처럼 하다가 이제는 발언을 좀 조심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신천지도 동일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수사를 하다가 뭐 아까 말한 내부 지침 이런 게 나오기 시작하면 또 언제 그랬냐 듯 신천지에 대해서 나는 모른다라고 나오실지도 몰라요. 껍데기 발언 이후에 조용한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뭐 반복적입니다. 사실은 뭐 완전히 새로운 뉴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들인데 홍준표 전 시장이 이 타이밍에 이런 말을 했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건진법사 전성배를 통한 통일교의 각종 청탁의 어떤 뭐 분위기들이 있었던 것이고 그러면서 그때 오갔던 얘기 뭐 윤심은 누구 윤심은 권 근데 권성동 당시 의원이 출마하지 않으니까 이게 어디로 쏠려가서 김기현이 되고 어쩌고저쩌고 했던 일련의 내용들에 그때 뭐 얼마가 필요해요, 몇 명이 필요해요, 뭐 나는 뭐 몇만이 필요해, 뭐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갔다는 거. 이 상황을 이게 뭔가 증명이 될 듯해 보이니까 신천지 얘기는 증명되는 건 사실은 없었잖아요. 근데 여기에 지금 자기의 이야기를 지금 넣은 거란 말이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홍준표 시장이 검사 출신 아닙니까? 특검 이것도 수사해. 그렇죠. 넌지시 던지는 거죠. 네, 신천지도 수사해. 옛다 여기 뭐 이렇게 던지는 거죠. 2022년 6월에 있었던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말고 대선도 좀 들여다봐줘. 그 얘기하고 싶은 거잖아요.